지방간은 방치하면 안 되는데 간은 증상이 없어 지방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평소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그러면 괜히 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뿐만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방간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그래서 NAFLD 이렇게 부르는데, 술을 거의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 질환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간부전에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쪽이 건강한 간이고요. 요것이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 그런 간입니다. 과도한 알코올로 인한 손상과 비슷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가진 환자들은 과체중과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이나 당뇨와 연결되어 있고 혈액의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사증후군, 복부지방, 비만과 함께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 등이 지방간의 위험 요인이고 노인에게서도 많이 보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의 지방은 비만과 무관하게 대사증후군과 상관관계가 있고 제2형 당뇨병,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일반 인구의 약 25%이며 당뇨병 환자에서 유병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사증후군의 징후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자체를 나타내는 전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이런 것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체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은 고혈당, 과체중, 비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준을 포함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선진국에서 최대 성인의 30%, 어린이의 10%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은 모두 질병 과정에 관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IR이라 줄여 표현하는데, 간의 IR은 지방간의 지방증에 기여합니다. 지방증이란 인슐린 저항이 심할 때 지방의 합성 및 저장을 촉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조직은 지방산의 생략적 저장소인데, 저장 능력이 과부하되면 지방조직의 내분비 기능이 변하고
비정상적인 지방 축적으로 간에서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는 지방 독성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지방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식물에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 섭취가 좋은데, 오메가3는 생선과 생선기름, 채소 오일과 견과류, 아마시나 아마시 오일에서 많이 발견되고,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원으로는 올리브,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간의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커피나 녹차 등의 항산화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 밖에 생마늘, 과일, 특히 베리류, 채소와 비타민 E가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지방간은 더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지방간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대응할 자세는 익숙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결국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야 할 첨가제로는 아스파탐, 트랜스지방, 고과당 콘시럽, MSG, 질산염,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방치하면 안 되는데, 간은 증상이 없어 지방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평소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